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6년 6월 6일 파트 2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2의 내용 제목들입니다. 이 대통령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 환수, 제복 시민 마땅한 예우. 문혜현 기자가 헤럴드 경제에서 6월 6일 11시 13분 13초까지 나오네요. 제71회 현충일을 맞아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의 숭고한 희생을 기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현충일 추념식에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부당 축적한 재산을 조사 환수의 책임을 묻고 재방지를 위한 본보기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공동체를 지킨 분들을 예우하는 것과 더불어 사리 사욕으로 공동체를 배반한 이들을 단죄하는 것 역시 살아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매우 중요한 책무. 독립운동가와 호국 영령, 민주시민의 희생과 헌신을 언급. 국민주권정부의 예우 약속과 관련해 독립유공자 유족의 보상 범위 확대를 위한 독립유공자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배우자 생계지원금 지급, 위탁의료기간 확대, 준보험병원 지정 등을 언급. 지난 2일 공포된 친일재산 귀속법을 소개하고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 환수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사는 곳에 관계없이 누구나 동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나라, 모두가 안심하고 살아가는 안전한 나라,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기대되는 희망찬 나라, 평화와 번영이 가득한 함께 더불어 잘 사는 대동세상 대한민국, 이렇게 압축해서 가져왔습니다. 읽으면서 느낀 게 현충일은 근현대사 주로 6.25 한국전쟁을 일컫는 것 아니었나 하는 생각인데 추념사를 읽어보니까 3.1절 기념사로 읽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이야기는 민주시민을 많이 팔아먹는데 저는 사회주의 시민으로 왜 읽히는지 모르겠어요. 질문을 이 대통령한테 4가지 던져보고자 합니다. 첫째, 독립운동가와 독립유공자 유족의 기준은 무엇인지. 두 번째, 항일운동과 독립운동은 같은 개념인지. 만주에서의 항일운동은 공산사회주의자들이 대부분이었던 건 역사적 사실이고, 김자진 장군은 공산주의자 동포에게 암살을 당한 현실이 있고, 세 번째 질문,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구체적인 적이는 무엇인지. 네 번째 질문, 6.25 전쟁으로 다시 분단시킨 중국에 대해 친중 반민족 행위자, 매국노들은 왜 정의를 안 내리는지, 언급이 없는지. 자신이 친중 매국노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1948년 건국된 대한민주주의 공화국을 마치 대한사회주의 인민공화국으로 바꾸려는 소리로 들리는 것은 저만의 우려일까요? 친일 세력을 이승만 정권 때 다 제거하지 않은 이유는 이승만이 그랬다기보다는 일본도 마찬가지지만은 전범이라든지 또는 이 일본이 통치할 때 일본에 부역이라기 표현을 하든지, 그러면 그때 한국에서 법을 공부해 가지고 법관이 된 사람도 다 친일자인가요? 그 판사 이런 사람도 나왔는데 일제시대 때 그 시험 치면은 그런 역사가 과연 친일일까요? 그리고 친일 세력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대한민국 건국하는데 남한에도 공산주의자들이 매우 많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1공화국 때 대거 반공주의자들을 제거한 거 맞습니다. 그것을 항쟁이라고 또 요즘에 정의를 역사적으로 내리는데, 우리나라 근현대사가
너무나 이 좌파들에 의해서 왜곡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세훈 투표용지 부적 헌정률인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혁 촉구. 심우삼 한겨레에서 6월 6일 11시 42분. 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혁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가 국민에게 투표를 독려하면서 정작 투표소에 용지가 없어 발길을 돌리게 만드는 것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엄중한 참정권 침해이자 헌정유린이다. 투표용지 예측 실패와 공급망 부실의 원인이 무엇인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은 없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 국회는 국정조사를 포함하여 특검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모든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지공란을 막론하고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뼈를 깎는 인적 쇄신과 조직개혁 없이는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없다. 그러면 일반 행정부는 감사원이 감사를 하는데 선관위는 감사인지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데는 어딘가요? 이게 진짜 무소불위의 특권 계급 같이 얘네들이 살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선관위원장 이름이 노태악이라는 것을 이번에 알았는데, 물론 대법관 출신이겠죠. 얘네들도 뭔가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은 게 느껴지죠.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 50곳이나 됐다. 노태악 선관위원장 사의 표명. 투표지 부족 사태 책임 통감. 민주 투표용지 부족 국정조사 추진. 선관위 문제 모두 들여다볼 필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은 투표용지 사태에 대통령도 큰 책임 느껴야 라는 제목의 뉴스도 있었습니다. 위성 이미지에 포착된 매우 독특한 특징을 가진 새로운 대형 중국 잠수함 조셉 트레비틱 더 워전에서 6월 4일자입니다. 최근에는 중국의 한 조선 대기업이 선체 형태가 대체로 비슷한 무인 수중 차량에 대한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디자인은 속도, 기동성 및 음향신호 감소 측면에서 이점을 제공할 수 있지만 중요 단점도 있습니다. 더 워전은 6월 1일 상하이의 JN 장난조선소에서 문제의 잠수함 이미지를 확보했습니다. 이 사진의 상단은 하단에는 반토로 이전 명칭 맥사르 테크놀로지스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전통적인 도시 없는 곳으로 보이는 새로운 유형의 잠수함이 중국에 등장했습니다. 같은 조선소는 8년 전에 기술 시연기인 더 작은 항해 이 잠수함을 그때 진수했는데 더 큰 대형 잠수함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위성사진에서 포착된 신형 독특한 특징의 잠수함이라고 나와 있네요. 지난달 65세가 된 어머니는 연금 절차를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생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입금된다고 하는데 정말 괜찮은 걸까요? 6월 6일 11시 50분 파이낸스 필드라고 되어 있는데 가다카나를 저도 열심히 외웠는데 자주 안 보다 보면은 파이난샤루 그 다음에 필드인데 피루또 이렇게 발음이 되네요. 일본말로. 참 그 글자가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얘네들 영어 발음이 참 어렵겠습니다. 그 한국 말을 좀 배워 가지고 영어를 한국식으로 좀 발음하는 거를 좀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야 또 그때 뭐 국제사회에서 우리보다 뭐 잘 나가는 것 같으니까. 어쨌든 연금은 기다릴 뿐이라는 로는 입금되지 않는다.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에 의한 청구 수속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급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어 노령 기초연금의 경우는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나 면제된 기간 등을 합한 수급 자격 기간이 10년 이상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조건을 클리어하고 있는 분에 대해서 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하기 3개월 전에 일본 연금기구로부터 연금 청구서라고 하는 서류가 미리 우송으로 전달됩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고 해당하는 사람한테 우편으로 일단 서류를 보낸다는 얘기군요. 5년이 지나면 못 받게 돼 연금의 시효란 그 내용은 생략하고요. 생일인 전날부터 접수 시작. 제출 방법에는 종이 청구서를 창구나 우편으로 제출하는 방법과 인터넷을 사용한 전자신청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 수속 시에는 연금 청구서에 더해 본인의 생년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연금에 입금처가 되는 본인 명의의 예금 통장 등의 첨부 서류가 필요합니다. 정리. 노령연금은 65세가 되었다고 자동으로 입금되는 것은 아니며 본인에 의한 청구 절차가 필요합니다. 만약 절차를 방치하면 5년이 지난 만큼의 연금은 시효에 따라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일본 연금기구에서 받는 연금 청구서를 확인하고 생일 전날 이후에 잊지 말고 수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중한 노후 자금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러면 하면 된다고 미루지 말고 빨리 준비하기 합시다. 이런 얘기네요. 출처 일본 연금기구 노령명부 청구 절차 거기서 작성하는데 파이낸셜 필드 편집부에서 편집해서 소개를 하고 있네요. 저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65세 되기 전에 그 나이가 좀 실질적으로 많이 먹어가지고 일찍부터 보가지고 그 50대 초반에 나왔는데 그렇게 되면 얼마 못 받는다. 그러면 가서 상담도 하고 있는데 어, 조금이라도 제가 계속 보가지고 그래서 제 나이 때는 그때 법상으로 우리나라는 61세부터 저는 그런 해당하는 나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때는 보통 50대 초반에 대부분 조직에서 잘려 나가니까 어떻게 해서든 그거 요즘에 진짜 국민연금이 없으면은 한 달 생활하기가 좀 만만치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김정은의 목을 맨목으로 조르는 시진핑의 MMO 전략. 다카 히데키 데일리 NK 재팬 편집장. 중국 국가주석의 방법은 북중 관계의 중요한 고비가 되지만 그 이면에는 북한 경제의 생명선이라고 할 수 있는 북중 국경에서 이변이 계속되고 있다. 중국 당국의 밀수 단속이 여전히 심해 북측 업자들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 NK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지린성 적경지대에는 지난달 20일과 21일 중국 밀수업자들이 대북 물자 반입을 시도했으나 중국 변방대의 적발로 실패했다. 성금을 중국 측에 지불한 북한 업체는 물건을 받지 못해 눈앞이 캄캄하다고 한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상황은 김정은 정권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모순을 부각시키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중국이 북한을 본격적으로 옥죄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이다. 중국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 찬성하고 있지만 동시에 북한 경제가 무너질 정도의 압박도 가하지 않고 있다. 공식 무역은 유지하고 인도적 지원도 계속한다. 한편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밀수를 엄단한다. 시 주석의 방북에서는 북중 5위 경제 협력이 대대적으로 연출될 것이다. 그러나 그 화려한 외교의 그늘에서 중국은 여전히 국경 관리라고 보이지 않는 레버를 계속 쥐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7년 만에 간다는데 가가지고 어저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시진핑한테 한경도 나산 쪽 도망간 지역 개발하자는 이재명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은 이제 우리나라 바로 우리 한반도 자체가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한테 맥히는 일을 당하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것들이 걱정이 됩니다. 오늘 오후도 파트 2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